네, 이제 449페이지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네.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일단 지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기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지역 분석이 뭘 것 같아요? 그 뭐 지역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죠? 개별 분석은요?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용어가 몇 개 나와. 용어의 뜻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대상 부동산 있어요. 아까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그랬죠.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있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인근 지역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 책에 450페이지예요. 자, 거기 메뉴 회색 박스 보이세요? 자, 회색 박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인근 지역이란 밑줄 치고요. 그 뒤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렇게 돼 있네요. 줄 칩니다. 그리고 대상 동그라미 딱 하세요. 거기를 별표. 인근 지역이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러면 아니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면 어디까지인데요?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인근 지역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인근 지역 안에는 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부동산들도 같이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들끼리는요 같은 인근 지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이 같아요. 아까 가치 형성 요인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있었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럼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끼리는 지역 요인이 같아요. 같다는 걸 우리는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색 다시 한번 볼게요. 인근 지역 밑에 둘째 줄에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고 돼 있나요? 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줄쳐야 돼. 그리고 지역 요인 괄호하고 별표야. 자, 그래서 앞으로 인근 지역 그러면 두 가지를 딱 얘기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개별 요인 공유 이렇게 잘 내.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오케이?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 말 자체가 이상해요. 개별 요인을 어떻게 공유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하고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개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 자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 그래서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 공유하는 지역 됐어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당연히 이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봐야 되겠죠. 그럼 인근 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이라 그래 볼게요. 그런데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 특성이 너무 비슷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하고 너무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사지역. 그럼 유사지역이 뭐냐?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사지역.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사지역. 그럼 여기도
상업지역이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유사지역 안에 이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만약에 어떤 여기 유명한 주거지역이야. 여기 보면 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고 인근에 병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뭐 시장도 가깝고 주거지역으로서는 아주 좋아. 그런데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보니까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고 전철역도 가깝고 뭐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럼 이 둘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처음에 말한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이 유사한 지역에 가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아파트 가격을 같이 조사해 본다 이 말이야. 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 유사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 있습니다.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 받거든. 자, 그 다음. 자,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지금은 주거지역이야.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곧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거지역인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 이거 나중에 우리 배우면 이행지라 그럽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앞으로는 곧 뭐가 될 거다?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얘들처럼 곧 상업지역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도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자,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하나 내가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 건물 살 때 이거하고 비슷한 지역에 가가지고도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 가격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너무 비싸나? 딴 데 가서도 가격 좀 알아볼까? 이럴 수 있겠죠. 또 여기 와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왜? 이 세 지역은 지역 성격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인근, 유사, 곧 상업지역으로 바뀔 이 지역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을 모두 합쳐서 동일 수거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외울할 필요는 없어요. 자, 동일 수거권은 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들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죠?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있을 가능성 있는 지역들이죠. 맞아요? 또 이 지역들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동일 수거권이에요. 그럼 이걸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 그걸 대체 부동산이라 그러거든. 대체 비슷하다고요. 제가 전에 대체는 경쟁이라 그랬지. 대체가 경쟁이거든. 비슷하다는 거는 경쟁 관계야.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 맞아요?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 그래도 됩니까? 그게 동일 수거권이라고요. 그러면 동일 수거권에는 인근 지역 들어가나요? 유사 지역 들어갑니까? 어제 일부러 크게 그려놨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자, 회색 박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4번에 유사지역이란 이렇게 돼 있네. 자, 유사지역이란 별로 안 중요해. 아니, 줄 안 쳐도 돼. 자, 줄처럼 치시면 돼요. 유사지역이란 보니까 뒤에 대상 부동산이 속했어요? 속하지 아니했어요? 아니한 지역이에요? 당연하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인데? 인근 지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지역이란 그려놓고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러면 안 됩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을 정확하게 알면 유사지역은 우리가 당연히 안 쏘가 넘어가죠.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 없어요. 당연하지. 대상 부동산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그래, 그걸 기억하면 돼. 유사지역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 근데 대상 부동산은 없어 이 얘기예요. 자, 15분 볼게요. 동일 수거권이란 밑줄칩니다. 같이 이제 여러분 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때 속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하고 좀 비슷한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 가치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한 부동산이죠.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고 돼 있지. 거기 줄쳐야 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포함 동그라미. 동일 수거권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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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그러면 안 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시각적으로 딱 머릿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그려버렸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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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 옵니다. 자, 449페이지 보시면 거기 표가 하나 있죠. 이 표가 사실 중요해요. 표가 중요한데 오늘은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분석 기준 보이세요? 거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 거기만 볼게요. 거기가 제일 중요해. 자, 지역 분석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역 분석이란 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인근 지역도 분석하고 유사 지역도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는 주변 용도 지역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 분석이라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걸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지역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평가사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본다 이 말이야. 부동산 안에 들어가 본다고요.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은 제대로 있나? 요 안에 방은 몇 개 있지? 이런 걸 본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별 분석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까? 개별 분석을 먼저 합니까? 당연하지.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한다고요. 시험에 잘 내요, 이것도. 근데 이걸 의미를 알면 당연히 알겠죠. 지역 분석이 끝나고 개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은 내부 분석입니까? 부동산의 외부를 분석하는 겁니까? 외부 환경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분석은요? 안에 들어가 본다고 그러지 제가. 얘는 내부 분석이야. 일단 이거부터 기억하고. 이 의미를 알면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역 분석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싶어요.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농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구한다. 가격 수준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그러면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서 개별 분석할 때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고 최선을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정해줘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볼게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해주는 게 감정평가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개별 분석이 최종 목적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은 이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해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미인대를 한다 해보자. 미인대. 그러면 미인대를 하기 전에는 선발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지역 분석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잡고 나서 이제 사람마다 최종적으로 이분이 뭐 몇 등이다,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준다. 무슨 말이냐? 이 지역 분석은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요. 기준. 그럼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지역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방향을 제시해줘요. 방향 제시. 기준, 방향 제시 이런 말 나오면 지역 분석에 무슨 말이냐. 시험 이렇게 낼 수 있거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럼 무슨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거든. 근데 최유효 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럼 뭐가 돼버려요? 그렇지. 최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 분석입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게 개별 분석이고 최유효 이용의 방향,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유효 이용이란 이 글자만 딱 보고 개별 분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어렵게 낼 때는 최유효 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 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개별 분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분석 기준 보세요.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 돼 있죠. 표준적 이용 밑줄, 가격 수준 파, 가격 수준 밑줄. 자, 근데 오른쪽 개별 분석 보세요. 최유효 이용 판정 밑줄, 가격 밑줄. 자, 그런데 지역 분석 거기 분석 기준에 괄호 안에 봐봐요. 최유효 이용의 판정 뭐라고 돼 있어요? 방향 동그라미 해야 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무슨 분석이 돼버린다? 지역 분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글자만 보고 개별 분석 그러면 안 돼. 주의하라고요. 주의.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또. 이제 나머지는 책 안 보고 대답해 볼게요. 자, 지역 분석은 외부와 관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적합의 원칙일까 균형의 원칙일까?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 한시 지금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겠네요. 개별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은 무슨 감가와 관계 있을까요?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무슨 감가와 관계 있을까요? 기능적 감가. 그래. 하나를 알면 다 연결 다 된다고요. 그래서 외부 그러면 다 경제적 감가야. 내부 그러면 다 기능적 감가라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외부, 환경,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외부 분석이니까. 맞습니까? 개별 분석 내부 분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와 관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이 못 움직이거든. 이 부동산이 막 돌아다니면 지역 분석할 필요 있나요? 야, 우리 자동차 지역 분석 좀 해봐봐. 자동차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데 지역 분석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역 분석은 부동산과 관계가 있겠네요. 맞아요? 지역 분석은 부동산과 관계 있다고요. 우리 앞에 토지의 전에 특성 있지?
나중에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할 텐데 거기 보면 부동성 할 때 이제 밑에 보면 지역 분석이 있어. 지역 분석이 있다고. 개별 분석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 보면 안 되나? 역건물 들어가 보면 안 돼? 꼭 저 건물에 들어가 봐야 돼? 왜? 왜?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똑같으면 굳이 여기 안 들어가 봐도 되잖아. 제가 전에 신라면 뜯어보는 거 얘기했지? 제가 지금 신라면을 평가하려고 그래. 신라면. 그럼 꼭 이걸 뜯어봐야 돼. 가게에 있는 거 다른 거 뜯어봐도 돼. 신라면 말이야. 다른 거 뜯어봐도 똑같죠? 안에 수프 똑같은 수프 들어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불렀어요? 개별성. 개별성.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와 관계 있다? 개별성과 관계 있다고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저 안에. 직접 들어가 봐야 된다고. 자, 박스 한번 볼까요, 다시? 자, 449번. 그러니까 굳이 안 외워도 이제 다 알아, 이제 우리가. 이거 안 봐도. 자, 거기 봐보세요. 분석 순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당연히 알아.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해를 해버리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사실 줄도 칠 필요 없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그리고 지역 분석 밑에 부동성 보이세요? 개별 분석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씩만 다 기억하세요. 부동성, 개별성. 자, 그 다음. 지역 분석이 넓은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 넓은 분석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크다는 얘기 나오면 되겠네. 그럼 개별 분석은 좁은 거니까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외울 필요 있겠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뭔지를 아는 분은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리고 가계원칙 봐봐요. 무슨 감가라 돼 있어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외부. 원칙은 뭐라고 돼 있어? 적합의 원칙. 자, 개별 분석 옆에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내부. 무슨 원칙? 그래. 외울 거 하나도 없네. 그치? 굳이 이제 외우려면 아까 얘기한 거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맞아요? 체유 이용 판정 가격. 이것만 좀 별도로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지역 분석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인근 지역 동일 수도권 기억하면 되겠다. 인근 지역 뭐라고요? 그렇지.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 공유한다고요. 동일 수도권 뜻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인근 유사 지역 포함. 그거 기억하면 돼. 동일 수도권 인근 유사 지역 포함.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 있는 지역이래 그냥. 아시겠어요? 항상 시험에서는 바꾸는 글자가 있고 물어보는 파트가 있다. 거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릴 건데. 내일 되면 잊어버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 볼 필요 없다. 책을 막 여러 군데를 많이 볼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만 자꾸 보세요. 아시겠어요? 거기가 잘 되고 나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도 돼. 사실 안 늘려도 돼. 왜냐면 우리는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쯤 되면요. 실력이 좀 늘어요. 5, 6월달 되면 실력이 늘거든. 그때쯤 되면 인근 지역 다 알고요. 인근 지역도 알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알고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도 다 알아요. 그때쯤 되면. 그날이 올까? 그래 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그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잘 알지? 중요하다는 기본을 잘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잘 할 때 계속 해버려야 그게 팍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때 돼가지고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좀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뭐 프린터물 뽑아보고 다른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다른 강의 보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탈이다, 이탈. 항상 하던 걸 계속해야 돼. 하는 걸 계속해버려야 이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좀 안다 싶을 때요. 안다 싶을 때 그 길을 계속해버려야 됩니다. 땅을 파는데, 지하수를 파는데, 지금 한 5m까지 팠어, 이제. 근데 좀 파고 나니까 물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물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계속 봐야 돼. 그럼 물이 팍 터져버린다고. 근데 물기가 좀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제 물 좀 나오는데 딴 데 가보자 또. 그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공부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자, 내가 이거 알만 할 때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봐버려야 돼요, 거기를. 그럼 거기서 내가 탁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알았다. 좀 딴 거 좀 볼까? 또 딴 거 좀 볼까? 이럴 필요 없어요. 책도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 우리 중개사 시험은 책 5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을 5번 본다. 오케이? 문제를 1000문제, 1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문제를 10번 푸세요. 좋은 문제를 10개 골라가지고요. 10번 보는 게 좋아요. 100문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0문제 볼 필요 없어. 엄선된 문제 10개를 추려가지고 그 문제를 10번 보라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대표적인 기출문제인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자료를 여러 번 봐라. 절대 자료 늘리면 안 돼. 뭐 5, 6월달 되면 자료만 이만큼씩 들고 다니고 말이야. 응? 책도 막 이것저것 다 갖고 다니고 쫙 깔아놓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 책은 여기는 뭐라고 써졌는지 한번 볼까? 여기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탐구생활 하나 지금. 논문 쓸 일 있나? 응? 논문 쓸 때는 여러 저자의 책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 논문 쓰러 온 게 아니고요. 60점 넘기러 온 거예요. 60점 넘기려면 60점 넘기는 공부를 해야 돼. 100점 받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야. 꼭 100점 받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100점 받을 듯이 다 알아야 되겠다고. 그 사람 60점도 못 받는다. 시험장 가면. 그런 사람 60점 못 받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데 60점만 받아야지 하고 중요한 것만 선생님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던데 이것만 봐야지. 그 사람들 시험장 가면 80점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일단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오케이? 네, 잊어먹지 마세요. 이게 합격 원리야. 이게 합격 원리야.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456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 나오죠.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기초 부분 했고요. 제가 감정평가 처음 할 때 감정평가는 기초 부분과 3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기초입니다. 그럼 기초 부분에 제가 뭘 했냐면 뭐 했더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지난주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가치 기준,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거든요. 맞아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 기준 뜻이 뭔데 저거? 대상 물건을 평가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또 잊어먹었어 지금. 잊어먹어 또 들으면서 기억나면 돼.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때는 다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를 내가 외우려고 그래. 영어 단어를 내가 하루 10개씩 외운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오늘 10개 외웠죠? 그럼 내일도 10개 외워야 되지? 자, 오늘 10개 외웠어. 자, 이제 그 다음날 지났어요. 자, 오늘 10개 외우죠? 어제 외웠던 거 기억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걸 한번 적어보고 시작해야 돼요. 어제 배웠던 10개를 한번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거 안 나는 거 다시 정리하고 오늘 외울 거 봐야 돼요. 자, 3일째. 3일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20개 외웠지? 엊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외운 게 있잖아, 20개. 그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늘 그 외워야 돼요. 계속 외워나가면 앞에 건 자꾸 까먹고 계속 외우고.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앞에 것도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 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했던 걸 항상 보고 오늘 공부할 걸 복습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시장가치 기준에서 내가 딱 기억해라는 글자가 있었거든. 통상적 시장. 맞아요?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장가치거든. 근데 그날 제가 다른 건 너무 기니까 통상적 시장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또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가액은 시장가치다, 시장가치가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런 말이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매수인이 50억 줄게. 그럼 그게 시장가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가액 시장가치 아닙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예외적인 게 있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예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유,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할 때, 맞아요. 그것까지 알면은 금상첨화고요.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하나 정도는 나 많이 안 원한다. 시장가치 그러면 뭐라고? 통상적 시장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 다른 것도 알면은 뭐 좋고. 앞으로 제가 시장가치 그러면 통상적 시장이요. 이렇게.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된다. 자, 현황 기준이 뭐냐면 기준 시점 그대로 평가해라. 맞아요? 기준 시점 상황 그대로. 기준 시점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그러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조건부 평가. 이 세 개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자, 개별 평가 예외 3개 했거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예외 뭐가 있었지? 일괄 평가. 그렇죠. 또요. 구분 평가. 또요. 부분 평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줘, 시험에서. 이건 일괄 평가란 주거든. 시험은 일괄 평가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 하지만 이 뒤에 건 알아야지. 일체로 그래. 이 말이 나와야 되겠네. 구분 평가란 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게 중요하지. 부분평가. 그렇지. 보상. 원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하지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개 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앞으로 일괄평가 그럼 일체로 그래. 구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부분평가 보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말을 하려고. 이게 지난주에 한 거야. 그럼 오늘은 뭐 했어요 이제? 가치, 가격,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인근 지역, 동일 수거권, 지역 분석,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죠? 오늘 배운 용어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 11월, 12월. 그죠? 남은 연말까지 우리 배운 개론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요. 용어만 딱, 이렇게 용어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럼 같이 그럼 뭘 할래요? 그렇지. 하다 못해. 현재값 정도는 나와야 돼. 하다 못해. 주관적, 추상적. 맞아요? 그거가 나오면 더 좋고. 가격, 과거값, 구체적, 객관적. 그죠?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그랬거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적어 놓으라니까 어디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목이 중요하다고요. 용어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가치 발생 요인은요. 네 가지 있었잖아.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네 개 다 필요해. 네 개 다 필요해. 변동의 원칙, 시간의 경과, 가치가 변한다. 기준 시점, 물리적 감가. 기준 시점, 물리적 감가.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 끝났어. 이게 다야, 그게. 그게 다라고. 물리적 감가, 시간의 경과. 그죠? 시간의 경과는 노화. 그러니까 외형이 변하는 거라 그랬죠? 사용하니까 달아 없어지더라. 기능적 감가는 좀 기억하라고 그랬다. 내부다, 외부다? 설계의 불량, 초과 설비, 과대 설비,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경제적 감가 내부, 외부, 외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 공유, 동일 수거권, 인근 유사 지역 포함,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최유 이용 판정, 가격, 방향 기준 나오면 지역 분석이라 그랬다. 이 다네 오늘 배운 거. 2교시까지 했던 내용 끝. 그럼 어떻게 좀 따라왔어요? 물이 조금 나오려고 그런다. 그죠? 이게 물이 이렇게 좀 보이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해버려야 돼. 그때 한 번 더 해버려야 된다고요. 여기서 끝내는 게 하수거든.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 하수. 중수들은 한 번 더 해. 고수들은요,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딱 돼버렸잖아. 그 다음 고수는요, 내일 또 해. 내일 또 한다고 이거를 꺼내놓고,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적어놔야 돼. 수첩에 적든지. 항상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이걸 갖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게 없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 닥치는 대로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야 할 바를 몰라요. 방랑자지, 방랑자. 그러니까 공부 생활이 방랑 생활인 거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수업은 듣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버리잖아. 그럼 남는 것도 없고 머리가 멍해. 3, 4월 지나잖아. 마찬가지. 그럼 5월달 되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다 적고할 필요 없어. 여기다가 막 적고하는 거 아니야. 뭐 내 적기만 뭐 할래? 적는 건 안 필요해. 여백이 있어야 돼. 여기를 여러분이 채우는 거야. 여백은 누가 채운다? 여러분들이. 얘들은 질문이 딱 들어오면 여백은 여러분이 채워야 돼. 저것만 딱 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봐봐.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아시겠죠? 한 10분 쉬었다가 감정평가 3방식 하겠습니다.